안녕하세요. 이민자에 의한, 이민자를 위한 지코TV의 이나래입니다. 네, G2G 코리아의 공동대표이자 플러신학대학의 이학준 교수님, 그리고 플러신학대학의 송인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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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그 흑인 시민이 백인 경찰의 그 무릎에 짓눌려서 한 9분 정도를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 사건이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예, 전 세계가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인종차별 문제, 또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 때문에 전 이제 미국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시작하고 그게 또 폭력 시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는 이 시위의 모습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네, 두 분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단편적으로 드러난 것은 인종차별 문제하고 이제 경찰의 오래된 약간 관행인 이 과잉 진압이 제일 드러난 사건인데 그 내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얽혀서 함께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쉽게 말해서 미국의 어떤 숨겨진 뭐 민낯, 진 면목이 좀 드러났다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이제 사망자 수도 지금 세계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의료보험 체계가 매우 지금 불안정하다라는 것이 이 사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많은 중산층 계층이 한두 달 지금 페이첵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렌트비가 밀리거나 모기지를 이제 내지 못하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 푸드뱅크에 뭐 몇 마일씩 줄을 늘어서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미국의 현 모습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분노, 절망, 뭐 탄식, 안타까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감정들을 이제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제일주의 또는 미국 예외주의가 이제 어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절망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플로이드 사건이 터진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감정들이 지금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노가 더 큰 분노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예, 저도 그 송 박사님 말씀한 그런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그 조지 플로이드 케이스가 그 50개 주에 다 퍼져서 이런 시위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미국 안에 이제 그 지도층이나 또 미국 현 정부나 사회 정책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깊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인종 시위의 한 부분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우리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의료, 경제, 빈부의 격차, 인종 문제 이런 것이 이제 플로이드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의 도화선으로 일단 폭발이 됐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는 더 폭력 시위로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흑인들만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백인도 하고, 예, 라티노, 뭐 아시안계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보면은 그 피해를 받은 대상들도 그 한인들만이 아니라고요. 흑인 가게도 피해받고, 백인 가게도 받고, 라티노도 받고, 또 약탈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 인종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지금 미국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깊은 니힐리즘입니다. 일종의 그 허무주의와 거기에 대한 어떤 절망이 함께 묶어져 갖고 초기에 그렇게 폭발했고, 뭐 다행히 사회 지도층들의 어필과 또 플로이드 가족의 그런 어떤 호소 덕분에 이제 그것이 거의 비폭력 시위로 돌아섰죠. 예. 그래서 이번 시위는 경찰하고 흑인 피해자 관계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미국 사회의 깊은 병을 우리가 함께 이민 사회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런 눈에서 쳐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대규모 시위가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에 예. 대한 그 한인들의 시각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한인들이 이 BLM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참여하는 한인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아예 무관심하거나 이 사태가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거는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겠고 또 실제로 피해 사례도 있잖아요. 예, 예.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본 요 며칠간의 SNS는 굉장히 활성화가 예. 됐어요. 뭐 다들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고 걱정을 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예. 이런 분들 뭐 만나면 얘기하고 이 얘기가 이제 최고의 화제였죠. 예. 이 가운데는 참 사실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다양한 시각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은 뭐 제가 살고 있는 이 LA, 뭐 캐나다랑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대로 1992년에 소위 말하는 이제 흑인 폭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태를 저희는 한번 이제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LA에서 사시는 이제 한인분들은 특별히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상처, 이제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저희 몸에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 나의 어떤 뭐 지식적인 부분이나 심지어는 이제 신앙을 넘어서서 이 상처가 1992년에 이제 트라우마가 다시 이제 기억이 되면서 저희가 좀 더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한다면은 이 흑인들이 갖고 있는 이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저희가 좀 더 한인으로서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흑인들이 이제 1619년에 노예로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로서 이 땅에 오게 되면서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민족적으로 쌓인 그런 어떤 집단적인 상처가 있죠.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한이라고 표현하는 번역하기 어려운 그 한이라는 정서 비슷한 것을 이 흑인들이 이제 트라우마로 갖고 있고 그런 트라우마들이 때로는 이제 폭력적인 모습,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이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가해자, 피해자 이 구도로 계속 흑인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갖기보다는 앞으로는 서로 어떻게 조금 이 트라우마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많이 좀 이제 생각하고 뭐 패널에 나와서 발표도 하고 또 연구도 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하고 그때 사태하고는 분명히 같은 원인 때문에 터졌죠. 경찰들의 폭력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터졌지만 오늘 시대는 또 그때 시대하고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 왜 다르냐면 이제는 뭐냐면 많은 흑인들이 겪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우울감과 절망감이 흑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백인들, 가난한 우리 이민자들도 함께 안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미국을 인종이란 문제를 빼놓고 미국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느 미국과 관계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이번에 경찰 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보이는 아주 그 눈에 드러나는 비저블 한 그런 어떤 신체적인 또 죽음이라는 이런 걸 드러나지만 사실은 우리 이민자의 모든 자녀들이 저는 이런저런 형태의 인종차별을 이미 경험했고 또 직장 안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폭동의 피해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주정부나 시정부나 또 흑인 어떤 민권 단체들하고 미리미리 관계를 갖고
또 경찰하고도 관계를 갖고 우리는 지혜롭게 다양한 그런 관계 속에 가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한인들은 그저 내 이익, 내 거, 내 눈앞에 이 시각은 이제는 뛰어넘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다면 백인들의 그 경찰들의 폭력이 줄어들면 자연히 폭동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흑인과 다른 모든 뜻 있는 사람들과 합해서 이 경찰들의 과잉 진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살인과 과잉 어떤 폭력을 쓴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도 처벌을 받고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약간 넓힌 시각을 갖고 내 이익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문제는 길게 가면 내가 어떻게 미국 사회 안에서 정치력을 늘리고 또 나의 정당한 이익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화선이니까요. 미국의 이 인종 문제는 평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신경을 갖고 정치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이 이민 1세대, 이 모범적 소수인종이라는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백인 사회에 들어가고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실 이민을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백인들이 친숙해요. 흑인들은 조금 두렵기도 하고 좀 꺼려지기도 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사실 몸에 밴 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로이드 사태를 지나면서 이민자들이 자녀들과 대화할 때 대립각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여기서 컸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시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또 어떻게 그거를 잘 해결해 볼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나래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모 세대 1세대랑 2세대가 직접 겪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차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보통 뭐 백인들을 가리켜서 뭐 푸른 눈의 천사 이런 표현을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왔고 흑인들을 가리켜서 뭐 동물적이다, 뭐 감각적이다, 힘이 세다, 뭐 표범 같다 이런 표현들을 주로 많이 이제 해온 것이 사실이고 그 문화가 이제 저희 1세에게는 좀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을 조금 동물에 가깝게 생각하는 미국에서는 이제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그룹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각을 한국에서 우리가 이미 습득하고 이제 이 땅에 온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저희 2세대들 여기서 자라나는 흑인 친구가 있는 2세대들과는 저희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인식차 이런 것이 있다라는 그 어웨어니스가 일단 저희 안에서 생겨나야 될 것 같고 아이들과 대화할 때 내가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계속 작동한다라는 것을 조금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과 조금 좋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을까? 저희가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편의 그런 에피소드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코TV가 촬영한 이전 에피소드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할로윈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즌 영화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문화에서 조금 살아갈까, 이제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다뤘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도 다뤘고, 그 다음에 앤드류 양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실제로 이제 정책 변화, 법안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내용도 다뤘고요. 영화 기생충 그 에피소드를 보시면은 이 상향지향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저희가 아이들을 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연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까 그런 내용들 이제 다룬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홍보도 할 겸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이 이전 방송들을 조금 보시면서 조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욱 좀 관심을 가지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일종의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경험과 아이들의 경험이 다르다는 거기에 제가 동감하면서 두 번째는
우리 1세들은 그 흑인 친구들이 거의 없죠. 예. 네. 뭐 물론 또 특별히 우리 코리아타운에 살다 보면 우리 한국인들끼리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종 편견이 그 안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재생산되어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아마 제가 볼 땐 백인 친구들보다는 다른 유색 인종, 예, 아시안계뿐만 아니라 라티노 흑인계 그쪽의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을 가능성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타운에는. 물론 이제 백인들 주로 사는 지역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흑인에 대한 편견은 이건 경험에서도 나온 것이 아니라 들은 얘기고 본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주로 봤냐? 영화에서 본 거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봤던 미국 영화들은 다 누가 만든 거냐? 거의가 백인들의 돈과 자본과 배우들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1930년대인가 그 남부 중심으로 만든 그 유명한 영화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영화를 다시 재조정한다잖아요. 역사적 배경을 거기에 넣어서. 그러니까 모든 영화 속에 백인들이 이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 미디어 속에 흑인에 대한 엄청난 편견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아시안에 대한 편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흑인을 상층해 놓고 모든 인종을 밑에 열등하게 보는 이것이 근 400년 동안 지금 전 인류에게 회자되어 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이 운동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번 서울에서도 데모했고 네. 도쿄에서도 데모했고 영국 모든 곳에서 데모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실 로드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제일 유명한 그런 장학금이 뭐냐면요. 그 로드 스칼라거든요. 그게 이제 클린턴 대통령도 그걸 받았고 그 상을 받으면 뭐 일종의 영재죠. 국제적인. 옥스퍼드에 가서 공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인종차별주의자였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금 그 사람 동상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런 논란이 이를 정도로 지금 세계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집에 계시면서 유튜브나 또 다른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의 인종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 이걸 혼자 공부하고 이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사실 뭐 이렇게 했고 이런 경험의 한계가 있으니까 너희 학교에서 어떤 얘기들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있는 우리 부모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무의식 쪽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게 뭐냐면 경찰들의 과잉 진압하고도 관계됩니다. 무슨 생각이 있냐면 흑인 이퀄 범죄자 이렇게 딱 공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어떤 면에서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많은 영화가 흑인들을 범죄자로 취급했거든요.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LA 폭동과 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따라서 뭐 가난한 흑인들이 살아가는 속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율이 높지 않습니까? 범죄율이. 그러니까 그 부분만을 보면서 모든 흑인들은 범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오프라 윈프리도 있고 미국에 이제는 많은 흑인 중산층들과 빌리어네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의 폭을 넓혀서 만약 우리 자녀들이 흑인하고 사귀면 저렇게 하다 얘 깽단 들어가면 어떡해 이런 생각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를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관계를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혐한이 평균 65에서 70%에 왔다 갔다 해요. 그건 뭐 상상을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60몇 %가 한국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 그거 왜 싫어하느냐? 한국 사람을 열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지배를 받았던 3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걸 봐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입장 바꿔서 우리가 일본하고 할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차별받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고 뭐 위안부 문제도 인정 안 하고 그렇듯이 흑인들의 그런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일제하에서의 감정과 흑인들의 인종차별의 감정을 하나로 연결시킬 줄 아는 그런 어떤 엠파티, 이런 동병상련, 이 마음이 있으면 제가 볼 때 흑인들하고 아주 쉽게 친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종적인 편견을 없앤다는 것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우리를 생각하면서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찬스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만약 이런 어떤 그럴 사회적 분위기나 그런 어떤 여건이 되시면 다양하게 친구를 사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영어가 좀 힘들더라도 어떻든 다양하게 친구들을 주변에서 뭐 그 라틴엑스라든지 아니면 흑인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사귀시면 우리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리더가 될 때는요. 인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눈이 안 떠 있으면 사회적 리더가 되기 힘든 것이 오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부모님들이 인종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2020년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기록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내 안에 인종적 편견을 어떻게 뽑아야 할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